여러분, 영화는 그냥 킬링타임용 오락거리일까요? 만약에 영화가 단순히 재밌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 같은 거고, 심지어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질 들레지가 등장합니다. 이 사람한테 영화는요, 그냥 영화가 아니었어요.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느끼고 기억하는 그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장치였던 거죠. 철학이 바로 영화다. 와, 진짜 도발적인 말이죠? 아니,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오늘 저희는 이 딱 한 문장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. 영화가 그냥 철학적인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걸 넘어서 아예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, 그 지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?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이랑 AI가 매일 우리 생각을 편집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수십 년 된 이 낡은 필름 이론이 우리한테 어떤 경고를 보내고 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모든 건 고전 영화에서부터 시작돼요. 둘레즈는 이 시절 영화들이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봤거든요. 그걸 운동 이미지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예요. 모든 게 움직임, 그리고 행동을 중심으로 착착 돌아갔다는 거죠. 이 시스템 정말 단순해요. 감각, 운동 도식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요. 주인공이 어떤 상황을 딱 봐요. 지각. 그리고 거기에 대해 뭔가 느끼겠죠? 감정. 그럼 바로 반응해서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. 행동. 보고, 느끼고, 행동하는 아주 명쾌한 인과관계의 사질인 거예요.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아주 논리적이었죠.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옛날 감독들은 카메라 앵글을 아주 영리하게 썼어요. 이 심리 단계를 관객한테 그대로 전달하려고 말이죠. 자, 보세요. 롱슛으로 넓은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아,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지각하게 만들고 클로즈업으로 배우 얼굴을 꽉 채워서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디엄 슛으로 그 인물이 뭘 하는지, 즉 행동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세계를 완성시켰던 겁니다. 이렇게 질서정연한 세계에선 모든 게 말이 됐어요. 문제가 없었죠. 하지만 인류가 엄청난 역사적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.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죠. 이 끔찍한 재앙은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보면 행동한다는 그 당연했던 연결고리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영화 이미지는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행동이 더 이상 단순한 반응이 될 수 없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미지, 그게 바로 시간 이미지입니다.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운동 이미지가 행동 반응이라는 명쾌한 세계였다면 시간 이미지는 그 연결이 뚝 끊겨버린 세계입니다. 주인공은 더 이상 뭔가 하질 않아요. 그냥 폐허가 된 곳을 어슬렁거리면서 지켜볼 뿐이죠. 이제 시간은 행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물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 시간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나오는데요. 바로 결정체 이미지입니다. 이름부터 좀 어렵죠. 근데 거울을 생각하면 의외로 쉬워요.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의 나와 실제의 나,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는 그 순간 있잖아요. 그것처럼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기억, 심지어 환상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서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된 상태, 그걸 말하는 겁니다. 결국 이 시대의 영화 주인공들은 더 이상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시간, 기억, 환상을 헤매는 탐험가나 방랑자에 가까워지죠. 특히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을 보면 딱 그래요.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어버린 거죠. 자,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, 현재로 와보겠습니다. 놀랍게도 들레지는 이미 예언했어요. 언젠가 스크린이 우리 뇌의 그 자체가 될 거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,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바로 신경 이미지의 시대죠. 이 시대의 특징들이요? 한번 보세요. 이미지가 우리 뇌신경에 그냥 다이렉트로 꽂힙니다. 서사, 즉 이야기는 사라지고 정보의 흐름,
데이터베이스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죠. 우리 기억은 더 이상 머릿속에만 있지 않아요. 검색 가능한 클라우드에 아웃소싱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SNS 프로필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쪼가리가 됐습니다. 그냥 틱톡 피드를 생각해 보세요. 바로 그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스크린 저편의 구경꾼이 아니에요. 우리가 스크롤을 내리는 바로 그 매 순간 알고리즘이 쏴주는 이미지 피드가 우리 뇌의 연결 방식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우리가 편집당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좀 복잡한 영화 이론이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? 놀랍게도요, 이 개념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렌즈를 제공해 줍니다.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한번 볼게요. 이건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. 아까 말했던 보고, 느끼고, 행동으로 이어지는 운동, 이미지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버린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뭘 해도 소용없어 라고 느끼는 거, 그게 바로 이 행동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딱 끊어져서 시간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. PTSD,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떨까요? 이건 마치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를 계속해서 침범하는 끔찍한 결정체 이미지가 딱 달라붙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. 지워지지 않는 과거라는 가상의 이미지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실제 이미지 위에 폭력적으로 겹쳐지는 거예요. 결국 끝나지 않는 끔찍한 영화 한 편을 무한 반복 재생하는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다 보니 치료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. 전통적인 정신분석이 과거에 대체 무엇이 부족했나, 어떤 상처가 있었나 하면서 결핍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들레지의 아이디어는 달라요.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. 지금 당장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서 막혀 있는가? 이걸 묻는 거죠. 그래서 목표는 과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,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만약 우리 마음이 한 편의 영화라면 치료나 상담은 바로 그 영화의 편집실이라는 겁니다. 단순히 옛날 필름을 돌려보면서 아, 이랬었구나 하고 끈다는 게 아니고요. 장면의 순서를 바꾸고 새로운 컷을 끼워 넣으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재편집하는 과정이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저희는 철학에서 영화, 뇌과학, 그리고 AI 시대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.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지금은 2026년이죠. 바로 오늘, 지금 이 순간에요. 이건 더 이상 무슨 뜬구름 접는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알고리즘과 AI가 만든 이미지, 그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뇌의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, 즉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알고리즘이 쉴 새 없이 추천하는 피드와 AI가 무한정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과연 여러분 마음이라는 영화의 감독은 누구입니까? 외부의 힘이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의 편집권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?